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번 전셋집 너무 좋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해야 되나? 주변 시세 다 올랐는데 집주인이 계약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알아보시는 분들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죠. 여기 상황별 예시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017년도에 첫 계약 후 입주하여 2년 뒤 2019년에 재계약을 해서요. 재계약 후에 임대차 3법이 나왔는데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적어도 2년 더 사실 수 있어요. 현재 전셋집에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 가능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때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생긴 세입자의 협상 카드죠. 거주기간을 2년 보장해주고 계약금도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여 2년 계약 연장하게 되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할 수 있죠. 이때 문자 답변을 받거나 전화 녹취를 통해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고요. 만약 다음 거주지가 정해지면 꼭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때 집주인에게 알린 후 3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나 관리비와 같은 임대료는 3개월간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반드시 1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이 지나다면 계약 요건 변경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제도예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잘 확인해야겠죠? 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 시에는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계약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집주인의 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집을 비웠는데 사실이 아니면 처벌이 가해지나요? 아쉽게도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집주인의 존속, 비속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입증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비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며 비속은 자녀와 손자 등을 말하고 현재 법상으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존속 또는 사위 며느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사발령 증서나 자녀 입학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를 집주인이 입증해야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자녀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붙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집주인이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세입자가 집을 비웠는데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가 거짓말이었을 때는 처벌이 될까요? 일단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다른 세를 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에 정한 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배상하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었다면 기존 월세 3개월치, 새로운 세입자 월세에서 기존 월세를 뺀 금액의 2년치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지게 돼요. 세 번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전세 놓을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기존 세입자와 이전 집주인의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 즉 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요.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매수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시점에 계약 만료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겠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고요. 하지만 이미 실거주 목적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거절이 가능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세입자분들은 적어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꼭 신경 쓰고 있으셔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일 때에는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네 번째, 재계약 시에 집주인이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의 동의 하에만 변경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하시고 연장 기간 동안에 집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의 하에 월세로 바꾸더라도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는 점 기억하시고요. 법정 전환율이란 기준금리 0.5%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0%를 더한 값을
것으로 현재는 2.5%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전세 4억이던 매물을 보증금 2억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차액 2억에 2.5%를 곱하면 500만원이 되고 12달로 나누면 약 41만원이죠.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2억에 41만원 월세 계약으로 바뀌겠죠. 그 밖에도 전월세 상환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대처하실 수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5%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 후 2년 뒤 계약 종료를 하시거나 5%를 초과하지만 주변 상승률과 비교하여 세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한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음 기회에 사용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집주인과의 주택임대차 분쟁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받으세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사가 있으며 소속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합의를 위해 임대차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만 신청 가능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원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그 밖에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리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담 받으세요.